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예술단 광주동의원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인사 전횡 등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디자인센터 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여객선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거나 항로를 벗어나는 등의 사고가 잇따라 시서철 백길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예술단의 가을 공연이 의제로 올라올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와 정치권은 대화 테이블에만 오른다면 광주 공연이 성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입니다. 여기에다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문제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남측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가을이 왔다 공연도 검토 가능한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서울과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광주 공연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 남측 수석대표로 나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최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 공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최 의원이 전했습니다. 조명균 장관도 이미 도종환 장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광주시도 서울 공연은 문체부, 지방 공연은 통일부가 주관할 것으로 보고 시장과 문화부 시장이 직접 나서서 통일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팀의 참가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삼고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 열리는 북한 미술전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여야와 국회의장이 조사위원 9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전담팀을 구성해서 후보를 물색하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야당 추천목 배분을 두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위원 위촉이 지연되면 조사관과 전문위원 채용 등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설치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18 단체 대표자 등은 오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위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인사 전횡 등 비위로 물의를 빚어온 광주 디자인센터 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 원장이 공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적절한 전보 인사를 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를 요구했고 광주 디자인센터는 이달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징계는 이사회를 거쳐 최고 해임까지 가능해 이번 광주 디자인센터 사태가 민선 7기 공공기관장 첫 해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이 폭염의 기준인 33도 이상으로 유지된 지 어느덧 3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도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더위 체감 지수는 매우 위험 단계, 식중독 지수는 위험 단계,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는 모두 매우 높은 단계 보이면서 모든 지수가 가장 위험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컨디션 조절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야기는 당초 예상 경로보다 더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한반도를 비켜가겠고요. 곧바로 발생된 태풍 리피도 48시간 이내에 일본 열도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태풍 모두 한반도의 폭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4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서부권도 34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35도, 광양은 34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도서관이 인기입니다. 책도 읽고 더위도 피할 수 있어 도서관에서 여름을 나는 이른바 북캉스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도서관. 밖은 한여름이지만 도서관 안은 어린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형은 등받이가 되고 동굴 같은 책방은 재미있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컴퓨터는 책 속의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놀이터가 됐습니다. 도서관에 설치된 크고 작은 텐트초는 가족이 함께 떠난 피서지나 다름없습니다. 여름이라 오면 애들이 아늑하게 텐트 안에서 편안하게 독서도 하고. 또 다른 도서관. 이곳은 청소년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계곡이나 바다 대신 도서관에서 여름을 나는 겁니다. 책도 읽고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피서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올해는 이른바 도서관 북캉스족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화관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무더위를 피해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희망 별빛 영화제를 비롯하여 8월 한 달간 17개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도서관이 책과 함께 더위를 날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인근 도로에서 지름 30cm, 깊이 1m가량 싱크홀이 발생해 광주시가 응급복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금요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우가 한창이던 지난 10일 저녁 광주 화정 사거리 도로에서도 지름 15cm, 깊이 50c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겨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지하 주차장에서 수달 한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쯤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119 안전대가 구조한 수달은 몸길이 40cm 크기 정도로 수의사가 건강 상태를 살핀 결과 이상이 없어서 양동시장 인근 광주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구청은 수달이 발견된 지하 주차장이 전날 오후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침수됐던 점으로 미루어서 광주천 물이 넘쳐서 수달이 주차장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이후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이에 대한 여야 정당들의 입장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선거제도 개편은 이제 한마디로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바꾸자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유리한 구조인데요. 지금 유럽 선진국의 정치 형태를 보면 다당제 비례대표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민평당 그리고 정의당 이런 당들이 있는데 우리도 다당제 아닌가요? 다당제라는 그 개념은 이제 그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개 이상의 정당을 가진 정당을 그 다당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정당이 많다고 해서 다당제라는 게 아니라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당을 양당제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무늬만 다당제 형태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 선진국처럼 이념이나 정책 중심의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분열된 분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분열된 분화, 이렇게 해서 당이 많은 것뿐이지 다당제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시군요. 그러면 득표 비율을 반영해서 의원을 선출을 하면요. 이 의원직 수를 늘려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국회의원 300석을 가지고 허라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지역구 구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국회의원수를 늘리려는 건데 국회의원수를 늘리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그대로 동결을 하는 상태에서 하자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독일식 모델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에서 그 선거를 했을 때 51%와 49%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데 네. 49% 패자의 그 민의는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표가 생기죠. 그렇죠. 4년 내내 그 내가 지지했던 49%는 민의를 대변할 수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네. 이제 이걸 이제 바꾸자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14%인데 예전에 6%였잖아요. 네. 이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전체 국회의원 300석에 6%의 지지율을 곱하면 368, 18명의 의석을 가져가야 돼요. 네. 자유한국당도 보면 지금 100석이 넘잖아요. 근데 지금 19%, 20% 지지를 받는데 이걸 연동형 비례대표로 환산하면 300석 의원의 곱하기 20%면 60석만 가져가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벌써 100석이니까요. 그렇죠. 이 한마디로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 의석수를 가져가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승자 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 가서 정확히 민의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이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정당 체계, 다당제 구조로 가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다당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이렇게 선거제 개혁 카드를 들고 나온 거 현재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겠네요.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지금 대부분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보통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정당의 지지율들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나 전당대회를 했고 하고 있는 정당들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대로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저도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평당 같은 경우는 정동영 대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젠다, 전국의 주도권을 좀 쥐고 하겠다는 거지. 네, 하방 정치를 지금 내세우고 그렇죠. 있죠. 예, 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데 이 사실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에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2015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권유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10년도 더 지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야당, 정치개혁 일환으로 이 선거제 개편 문제가 끊임없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칼자루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개혁 일환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 문제가 십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단 말이에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주장했었고 이번에 적고하신 뭐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 전에 공약을 했었고 대선 이후에도 국정의 핵심 과제로 그랬죠. 주장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게 왜 안 됐냐면 자유한국당이 반대로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선거 제도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네. 그냥 굳이 바꾸려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이 약간 그 찬성의 기미를 보이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미적지근거리고 있어요. 네, 추미애 대표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아니, 홍 대표도 그렇고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끊임없이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주장해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민주당이 찬성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할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여객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항 도중에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거나 항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철 백길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여객선 출입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운항 도중 파도를 막아주고 승하선대 출입문 기능을 하는 램프를 고정하는 철선이 끊어졌습니다. 설령 20년이 넘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안전검사를 통과한 여객선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멈춰서면서 승객 30명은 대체 선박으로 옮겨질 때까지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짜증도 나기도 하고, 만약에 또 그 파도가 셌으면은 이게 배가 물에 잠길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했죠.
지난달에는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우고 신안 섬으로 가던 여객선이 항로를 벗어나 갯벌에 좌초되는가 하면 선착장 암벽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여객선 사고는 지난 4년 동안에만 2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안전대책이 쏟아졌지만 해마다 평균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고의 4건 중 1건이 선박 노후화 등에 따른 기관 손상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배면 아무래도 고장이 적게 날 테니 가능한 한 좀 새로운 배, 새로 지은 배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목포와 완도에서 오가는 여객선 69척 가운데 설령 20년이 넘은 여객선은 16척. 선사의 안전 불감증까지 더해지면서 불안한 항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폭염 속 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며 벌쏘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벌쏘임 환자는 광주가 32명, 전남이 100명으로 집계됐고 벌집 제거 출동 건수도 광주가 1,400여 건, 전남이 3,200여 건으로 대부분이 6월과 7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말벌에 쏘일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도심이나 야외에서 벌집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자리를 피하고 신고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염 속 가축 폐사가 74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주를 중심으로 닭 64만 9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오리 9만 6천여 마리, 돼지 2,200여 마리 등 모두 74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남은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큰 비 예보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치매 환자를 침대 위에 방치해 낙상하게 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45살 서모 씨와 58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환자가 다친 것을 알고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간호조무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 병원장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보성의 한 병원에서 90대 치매 환자를 보호장치 없이 침대에 방치했다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게 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영광 한비던전 2호 기업 자재창고에서 불이 나 청소약품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인 밤 11시 5분쯤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한비던전 소방대가 진화에 나섰고 창고는 원자로에서 150m쯤 떨어져 있어 더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뉴스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긴급 체포된 사건과 광주천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산구에서 50대가 지인과 카드 도박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하고 영산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관심이 높았는데요. 광주 무서워. 세상 못 살겠다.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서움. 하나같이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사건에 대한 공포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악의 폭염에 열대야까지 밤낮 할 거 없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광주천 물놀이장이 개장했다는 소식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동산타워 주변 광주천 물놀이장은 그동안 가뭄으로 운영이 중단됐었는데요. 이달 말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개장이래. 주말에 발 담그러 가보자. 애들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네. 대부분 시민들은 개장 소식을 반겼는데요. 좀 더 일찍 문을 열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무료로 체력도 검사하고 전문가에게 운동 처방도 받을 수 있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평소 본인의 체력과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 뭘까 궁금했던 누리꾼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여보, 우리 이거 하러 가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 아니냐?
나랑 체력 측정해보실 분? 대부분 재밌을 것 같다며 본인의 체력 상태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서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체력 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원앤투에서 잡아당긴 타구자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뒤로 볼이 빠졌습니다. 버나디는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취 득점. 4번 타자 안치홍 1루 베이스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나가있죠. 2명의 주자 모두 홈까지. 그리고 안치홍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좌측 이범호의 타구. 좌측 어디까지 당장을 넘어갑니다. 타자 오중간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김성빈의 적시타 1루 주자. 김민석이 홈까지 들어오면서 점수는 7대 0입니다. 왼쪽 오른쪽 버나디나의 타구 오른쪽 넘어갑니다. 7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점을 더 보탭니다. 버나디나의 시즌 18호 홈런까지. 그리고 이명길 타구는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오른쪽 넘어갑니다. 두 타자 연속 홈런. 경호 2구 타격. 자 3루 투구.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2루 주자가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즈. 왼쪽 좌중간 쪽으로 멀리 갑니다. 좌중간 쪽 장장까지 넘어갑니다. 또 하나의 홈런 기아 타이거즈. 2경기 연속 홈런. 왼쪽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버나디나 이것도 장장까지 넘어갑니다. 버나디나의 홈런. 원앤투에서 잡아당겼습니다. 드림 타고 2루 잡아서 2루에서 아웃됩니다. 자, 3루 주자 홈을 밟았습니다. 원앤투. 이성민은 삼진으로 오늘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셔널리그 소속 목포시청 축구팀의 FA컵 돌풍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FA컵 4광 신화를 쓴 목포시청 축구팀은 올해도 K리그 팀들을 연달아 꺾으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FA컵 4강까지 올랐던 목포가 이번에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목포시청 축구팀은 FA컵 16강전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꺾고 8강에 안착했습니다. 목포는 선제골을 내줬지만 김상욱이 후반 들어 연속 2골을 넣으며 인천에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작년에 FA컵 4강을 들었는데 작년 못지않게 올해도 저희 팀 선수들이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못지않게 더 좋은 성적을 더 낼 수 있게끔. 실업리그인 내셔널리그에 있는 목포시청은 줄곧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와 실업, 아마추어 팀이 모두 참가하는 FA컵에서는 K리그 팀들을 꺾는 대반란의 주인공으로 변신합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프로에서 활약했지만 출전 기회를 많이 못 잡았고 다시 목포시청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다시 프로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다시 목포시청으로 복귀한 만큼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또 좋은 성적 거둬서 다시 프로로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또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목포시청 축구팀은 2년 연속 FA컵 4강 진출이라는 기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광주시가 기념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그리고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과 정부 수립 경축식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에서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고인석, 이호상, 민영진 애국지사 후손에게 대통령 표창이 주어지며 민족 선양에 앞장서온 박화담, 이재현, 김보름 씨와
광덕고등학교의 시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광주 북구와 무등산 수박 생산조합은 오늘 15일 무등산 수박을 첫 출하하고 10월 중순까지 무등산 수박 공동 판장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수박은 진초록색 껍질에 줄무늬가 없고 일반 수박보다 두세 배 큰 20kg 이상 대형 수박으로 올해는 11개 농가에서 2천여 통이 생산됩니다.